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4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한 거 뭡니까? 저번 시간에 경제의 균형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균형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경기가 침체되거나 아니면 경기가 너무 과열되거나, 자, 그런 상태에서 고전학파가 뭐라고 그랬어? 내버려 두면 알아서 회복한다. 그러나 케인즈는 거기서 뭐라고 했어? 야, 내버려 두면 알아서 회복할 수 있다.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그러나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러갈 때 동안 내버려 두면 우리 다 죽는다. 그 사이에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전에 정부가 개입을 하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총수요가 너무 부족해서 경기 침체가 왔으면 총수요를 좀 늘려주고, 총수요가 너무 과열돼서 너무 소비를 많이 해가지고 경기가 너무 과열됐으면 총수요를 좀 감소시켜가지고 다시 경기를 좀 회복시키자. 균형 상태로 회복시키자. 자, 이 논의를 이번 시간에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케인즈가 주장한 내용들이 되겠죠. 케인즈가 핵심적으로 주장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번 강의 때 할 거는 피스컬 폴리시의 핵심적인 내용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여러분 교재 26페이지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26페이지 내용 보면서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xpansionary fiscal polic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자, 최초에 이렇게 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균형 상태에 있는데 여기가 YF죠. Full Employment Output. 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AD가 감소했어요. 이렇게 AD가 감소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뭐였습니까? 이만큼 리세션이 이렇게 발생한 거죠. 자, 그래서 확대 재정 정책은 리세셔너리 갭이 발생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정부가 이때에 어떤 식으로 정책을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자, 이거 우리 했죠, 이거. T-, 텍스,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이거 했는데, 자, 얘가 0보다 작게 만들어버립니다. 얘가 0보다 작게.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재정, 흑자, 적자. 데피시트, 적자. 정부가 재정 적자를 내버립니다. 재정 적자를. 어떤 식으로? 세금은 줄여버리고,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은 늘리는 것을 통해서. 그렇죠. 얘가 줄고 얘가 늘면 0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재정에 적자를 냅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세금을 줄이면 소비자들한테 매겼던 세금을 줄이면 디스파서블 인컴이 늘어나죠. 자,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겠죠. 자,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게, 생산자에게 매겼던 세금을 줄이면은 인베스트먼트 늘어나죠. 인베스트먼트가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야? AD가 늘어나네요. 그렇죠. 총수요가 늘어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부 지출 늘리는 거. 이것도 AD를 늘리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AD가 줄어서 지금 경기 침체가 왔어. 이만큼 생산량이 줄었어. 자, 그러면 AD를 정부가 정책을 써가지고 AD를 다시 늘려. 그러면 얘를 다시 이렇게 회복을 시킬 수가 있겠죠. 다시 균형 상태로. 이겁니다. 이거 끝.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정부가 확장 재정 정책을 실시한다. 그게 이 내용입니다. 왜 제목이 이렇게 됐을까?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총수요를 늘려가지고 다시 경기를 회복시키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확장 재정 정책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겁니다. 자, 내용. 이게 끝.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거와 반대 상황이 되겠죠. 반대 상황이 될 겁니다. 이거와. 자, 이번에도 처음에 이렇게 균형 상태에 있다가 이번에는 총수요가 늘어나게 됐어. 자, 그러면 이거 뭐였습니까? 우리 전 시간에 배웠죠? 자, 요만큼 차이가 뭐였습니까? 디플레이셔너리 갭. 그래서 이때는 디플레이셔너리 갭 상황에서 쓰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상황에서는 자, 경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기가 너무 과열된 거야. 경제가 너무 과열돼 가지고 이때 문제점이 뭐겠어요? 자, 여러분 예전에 학생이 한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 이때는 뭐 문제점이 있습니까? 생산량이 많아졌는데 RGDP가 많아졌는데 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 보세요. 원래 균형일 때의 프라이스 레벨 여기인데 이때 경기가 너무 과열되니까 프라이스 레벨이 너무 올라갔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거야. 인플레이션. 가격이 너무 올라갔어. 자, 그러면 삶의 질이 떨어지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야. 그게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좀 가라앉혀야 돼. 너무 인플레이션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T-G가 0보다 크게 정책을 실시합니다. 자, 이거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버젯 서플러스. 재정 흑자를 낸다. 이제 재정 흑자를 내. 자, 재정 흑자를 낸다는 말은 텍스를 늘려, 세금을 더 걷어, 그 다음에 지출을 줄여. 지출을 줄이면 정부의 재정에 흑자가 나겠죠. 자,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텍스를 세금을 늘려. 자, 그럼 소비 줄고, 그렇죠. 인베스트먼트 줄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에이드 줄고.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줄이면 AD 줄고. 그렇죠. 자, 그럼 AD 줄어. 자, AD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증가했던 거를 정부가 Contractionary Fiscal Policy를 쓰는 걸 통해서 다시 왼쪽으로 이동시켜. 그럼 다시 이렇게 이동시켜. 그러면 다시 균형을 회복하게 되겠죠. 자, 이게 이 내용입니다. 이게. 자, 축소시키는 재정정책. 경기가 너무 과열된 거를 가라앉히는 재정정책. 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끝. 자, 내용은 이게 다고, 이게 가장 간단한 피스컬 폴리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27페이지 있는 내용인데 27페이지 있는 내용 5문제인데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문제 어떻습니까? 푸니까 쉽죠? 아니야? 어려워? 쉬웠을 겁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하는 강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자, 봅시다. 먼저 1번. 자, 재정 적자. 재정 적자는 언제 발생하냐? 자, 이거 무슨 상식이죠? 이거 상식이죠. 이거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아직 제가 설명 안 드린 건데. 자, 재정 적자를 발생시켰어. 자, 그러면은 보세요. 텍스를 줄이고 스펜딩. 정부 스펜딩. 이거 늘리는 상황인데, 야, 텍스가 있어야 텍스를 많이 걷어들여야 그거 가지고 스펜딩을 할 텐데, 텍스는 줄이는 상황인데, 그럼 무슨 돈을 가지고 정부가 지출을 해? 돈을 빌려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정부가 돈을 빌려야 됩니다. 그렇죠.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빌리냐? 어떤 식으로 정부가 돈을 빌리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 이거는 간단히 아시면 돼요. 간단히 내용만. 이거는 복잡하게 할 필요 없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자, 이거 뭡니까? 채권을 발행합니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한다는 게 뭐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빌리면, 돈을 빌린 다음에 무슨 예를 들어서 이런 종이에다가 저는 에릭은 여러분 누구누구에게 돈을 몇 월 며칠에 돈을 얼마를 빌렸고 몇 월 며칠에 이거를 이자율을 몇 % 쳐서 갚겠습니다 해서 제 돈장 꽉 찢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채권이야. 이게 본드야. 이게 채권이고, 나중에 돈을 빌린 사람은 이거를 가지고 저한테 오면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채권인데, 정부가 이런 채권을 발행하는 거야. 일반 국민들한테 이런 채권을 발행을 하면은 일반 국민들이 이걸 삽니다. 이걸 돈 주고 사면은 나중에 정부한테 이거 가져가가지고, 야, 이자율 얼마 쳐가지고 이거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정부가 이거 채권 발행하는 거 국민들이 왜 사겠어요? 그러면 이자율 수익이 있으니까 그 이자율 수익 얻으려고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 그리고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 안정성이 있잖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니까. 파산할 염려가 없고 안정성이 있으니까 그걸 샀다가 나중에 이자 수익 얻으려고 이렇게 채권을 구입하는데, 그래서 정부가 가장 대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